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에 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이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물가가 낮아지면 앞으로 물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해 돈 사용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침체가 다시 디플레이션을 부르고 그 디플레이션이 다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를 높여 더 비싸게 팔아서 성공한 기업의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싸게 팔아서 성공했다는 기업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품질도 더 좋고 성능도 더 뛰어난 혁신적인 신제품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잘 팔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구제품이 싸다는 이유로 불티나게 잘 팔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에 뒤처져 더 비싸게 팔 신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해 망했다는 기업의 예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혁신을 잘해 앞서가는 기업이 망했다는 예 역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물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가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를 더 높이지 못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를 더 높였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그 사회 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잘 연결되지 못해도 이 역시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라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급자로서의 국민이 공급 능력을 높이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수요자로서의 국민도 수요 능력을 높여야 균형이 맞는데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로 그 균형을 잡아주지 못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공급 능력은 높아졌는데 소비자의 수요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기업의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 재고를 해소하고자 기업은 해외에서 판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은 추가 공급 능력을 수출을 통해 해소하고 추가 구매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확보한 추가 구매 능력을 수요가 한계에 부딪히고 자연 가격이 높은 자국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연 가격이 낮은 해외에 투자하는 편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확보한 추가 구매 능력을 해외 투자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 능력과 공급 능력이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여서 내수 시장은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라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플레이션이나 경제 침체는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해 나타난 현상이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현상을 겪는 과정에서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라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마치 디플레이션이 경제 침체를 초래한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일본이 20년 동안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를 더 높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부의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된 현상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경제 성장의 근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이익은 간과한 채 기업주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자본 확충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 경제 성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급은 수요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는 공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공급이 우선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들은 경쟁을 통해 각자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제도로서 공급자로서의 국민이 이룩한 노력의 결실을 수요자로서의 국민이 추가 구매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내부적으로 추가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경제도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경제도 성장할 것이며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취지에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경쟁력이 높아져야 하고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나쁜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디플레이션을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국민 총생산 즉 GDP는 재화의 가격 곱하기 재화의 총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은 될 수 있으면 높이지 않고 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GDP를 높여간다면 경제 성장은 성장대로 이루면서 자연 가격을 낮게 유지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